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2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젯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200명 이상이 급증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 역추적보다는 선제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역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제적인 방역을 갖다 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기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는 일일날부터 그 중국 사람 입국하는 것 갖다 금지시켰거든요. 외국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환자가 3명,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증가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지금이라도 일단 중국에서 오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환자 많은데 후베이성, 뭐 정어장성, 광동성 이런 데를 갖다가 오는 비행기를 일단 금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오는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격리할 수가 없어요. 통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안 되니까 중국인 유학생도 한국에 들어온 걸 좀 금지시키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대구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제일 많이 갑자기 200명 막 나오니까 그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되도록은 나가지 말고 좀 힘들겠지만 한 2주 정도만 자기가 자가 격리를 좀 해, 자기가 격리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증상이 생기는 거 하나를 갖다 좀 나타나면 바로 이제 신고하는 거하고. 모든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인데요. 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자꾸 이 교회 신도가 걸려서 한 걸 자꾸 이렇게 너무 나쁘게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숨는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는 게 좋겠냐. 제 생각에는요. 신상을 털질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환자가 홍길동이다. 네. 홍땡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를 좀 빼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나 네. 연예인 있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가운데를 빼든지 이름 한자를 빼가지고서 이 사람이 확진자지만 그래도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양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양지로 나와서 확실하게 어디까지 갔고 어디까지 감염이 됐나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럼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역학은 거죠? 항상 같이 가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을 갖다가 세게 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역추적도 해야 되고 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무려 100명이 넘어섰거든요. 네. 그동안 우려가 됐던 병원 내 집단 감염 현실화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그 비말로 나가는 거는 2m밖에 안 나가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기침을 했다. 2m에 거기 물방울이 3척 정도 나와요. 재치기를 하면 8m에 4만 개가 나옵니다. 그 환자가 애취 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다 번진 8m까지 거죠. 간다는 8m까지 하는 거죠. 그럼 그 동안에 이렇게 내려오지만 그 동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걸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그 우리가 에어로졸 감염은 아니지만 우리 이 히터 돌리잖아요. 네. 히터를 돌리면 그 애취한 거는 그 히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당분간 살아 있거든요. 그 딴 데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중국에서도 발표했지만 소변이나 대변에서도 균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어디선가 메르스 했을 때도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걸려서 대변기를 내렸는데 300명이가 전부 다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 대변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내 밀폐된 공간 이런 데는 특히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특히나 좀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예. 탔는데 그분이 재채기를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기침을 안 했어요. 할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그분이 마스크도 안 하고 거기서 재채기나 콧물 했을 경우는 거의 다 걸립니다. 방금 전에 이제 히터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다.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열에 어느 정도의 열까지는 좀 상관이 아니 없다? 열에 예.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요. 먹이가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떨어뜨리면 2, 3일은 죽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히터를 우리가 이렇게 그 온풍기 돌리잖아요. 네. 그 공기로 들어가서 이 온풍기 돌리려면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다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동안에 살아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입자도 가면은 집단 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중국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밀폐된 공간일수록 더 위험한 거.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 저는 이게 길거리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공개된 공간이고 누가 자기한테 대놓고 침을 뱉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또 이렇게 마스크를 갖다가 이제 쓰는데 특히 호흡기가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그 특히 이제 94나 90, 84 이런 거 80을 끼고 다니면 네. 반대로 숨이 더 차서 심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공개돼 툭 된 데는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게 좋고 또 아까 보니까 단 택시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거 마스크를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손을 꼭 잘 닦아야 돼요. 네. 모든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알코올 세정제나 세정제를 갖고 다니면서 닦는 거 이 두 가지가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 많이 상위에 노출된 검색어 중에 코호트 격리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지금 병원, 청도 대남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닫힌 공간 아닙니까? 이런 네. 데서도 안에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감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예. 그렇습니까? 갇힌 공간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도병원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 네. 그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걸렸잖아요. 지금 101명인가? 네.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의료진도 걸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가 닫힌 공간이 제일 나쁩니다.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 솔직한 얘기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제가 기침을 했다. 그래도 2m가 넘기 때문에 네. 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만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객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려 네. 18명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이스라엘에는 확진자가 없어요. 네. 이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따져보니까 네. 이분들이 8일 날 갔다 16일 날 돌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1일 날 그 예천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 그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뭐 그 날짜로 보면 8일 곱하기 14 하면은 우리가 22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가기 전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 가다 감염이 된 게 아니라. 네. 네. 그 또 한 가지는 이 가이드가 성지순례 가이드가 또 확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서 오든지 아니면 21일 날 한 사람이 미국 네. 거기 가기 전에 딴 데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스라엘 가기 전에 감염이 됐다면 이스라엘에도 혹시 감염이 전파가 됐을 가능성도 그때는 생각해 볼수 증상이 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물론 무증상 감염자도 있지만은 네. 퍼뜨릴 수 있지만은 그건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거기 가서 뭐 기침을 했다거나 대책이나 했다고 할 경우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단 이걸로 하잖아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침 이런 걸로 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안 나와도 혈청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수가 있어요. 혈청에서는 저기 감염이 된 게 있는데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기침하거나 콧물 나거나 열이 안 나왔으면은 그쪽에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만약 기침하고 콧물을 했으면은 그쪽에도 퍼뜨릴 수가 있죠. 혹시 뭐 비행기 내에서나 음. 공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가능성이 있죠. 네네. 비행기 안에 만약에 그 코로나19 환자가 있었으면은 그 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서 그쪽에서 환자가 있는 데 갔다가 한 1, 2주 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추적 조사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걸렸나 안 걸렸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항 자체 이렇게 넓은 데서는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 환자가 코로나19 환자가 내가 재채기를 해서 여기에 묻어서 손으로 닦아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 안 걸려요. 이게 원리가 아니라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비빈다든지 입을 만진다든지 점막을 통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환자가 피를 통해서 이렇게 옮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자체보다는 비행기 내나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미리 아까 그 가이드나 아니면 이 사람이 미리 걸려서 갔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잠복기가 14일 되니까 네. 긴 사람은 20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역시나 어딜 가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손을 제대로 닦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게 너무 넓은 데는 마스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진짜 쓸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서 뭐냐 구사 KF94나 90은 네. 의료진이나 그 감염자랑 닿는 사람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일반 사람도 그냥 큰 길거리 다닐 때는 그냥 마스크 그냥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일반 마스크 그걸 써도 자기가 튀지만 않으면 방한용 마스크. 예, 그것만 말씀하시는 써도 잘 거죠? 안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택시 같은 거 탈 때는 그럴 땐 좀 있어요. 94나 80 같은 쓰는 게 좋아요. 왜? 거기는 예, 누가 있었으면 그 바이러스가 거기 남아서 공기 중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바로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시 운전 아저씨는 손님이 내리면 뭐 환기를 한 번씩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아니 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알코올 세정제가 뿌리는 게 굉장히 좋죠. 아,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리를. 시터 그다음에 네. 앉는데 그렇게 뿌리면은 서로 도움이 되죠.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옮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좀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예. 경주에서도 사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거든요. 네. 자택에서 숨진 40세 남성인데 자, 세 번째 사망자가 이제 뭐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평소 고혈압, 만성 기침과 기관지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코로나19의 증세는 없었다고 합니다. 감염 경로도 미국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디를 가장 먼저 의심해보고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이분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얘기로. 이분이 지금 사망하신 분인가 아니신가? 그렇죠. 사망하신 분이죠. 네. 40세 환자. 네. 근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전날까지 근무를 하셨대요. 근무를 하고 몸살기가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서 감기약 먹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날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고혈압이 있고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봤더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기관지가 안 좋고 고혈압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생기게 되면요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폐렴 자체보다는 심장에 부담이 가서 심근경색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화장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부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겹쳐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만 빨라더라도 폐렴이 바로 돼서 하루 만에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고혈압, 원래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심장이 부담 가서 심근경색에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군요. 또 코로나19, 울산의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신천지 교인도 슈퍼 전파의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 근거지인 대구와 울산 부모님 집 그리고 부산까지 기차랑 이제 대중교통을 네. 이용해서 다니다가 KTX 울산역 열화상 카메라에 체크가 된 겁니다. 함께 기차를 이용했던 승객들의 동선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죠? 함께 거기서 이제 그분이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열차의 번호 있잖아요. 네. 어딜 탔나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돌아 있는 그 객실 갔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어느 거 탔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 다니면서 번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부모님 집, 그다음에 탄 버스, 열차의 객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잠시 이제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는데요.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4명으로 늘었고 또 대전에서는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의 남편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늘어나 14명으로 확진자가 측정이 되었고요. 또 대전시에서도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의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뭐 관련해가지고 경남에서 잠시 뒤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그 브리핑이 나오면 또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그 집에서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각 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내주는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네. 뭐 서초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어디에서 어떤 확진자 혹은 의심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좀 그 해당 시간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연락을 해달라 이런 문자도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그런 분들은요. 네. 일단은 그 동선이라고 다 그 사람을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 누가 이마트를 갔다. 그 이마트인 사람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녀간 다음에 그 아까 바이러스가 이틀이나 3일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이틀, 3일 동안 다녀간 사람을 다 전수조사하려면 엄청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도 신세계에서 환자 한 명 나왔죠. 네, 근데 이번에. 그분이 갔던 데가 유부초밥 먹고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바로 유부초밥 먹은 자리에 있던 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자리요? 그다음에 커피숍에 있는 자리 왜? 거긴 앉아서 말도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기침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밀접 접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쓸데없이 지금 보니까 우리 검사 키트 너무 모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앉아있던 거기 있던 분들은 자기가 있었다 하는 것 같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요. 네, 6초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다. 그다음에 가서 커피숍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다 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난 여기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하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 이름을 할 때 홍길동 하지 말고 홍땡동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밤새 123명이 추가 확진이 되면서 국내 확진자 총 556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국내 사망자가 2명이 추가가 되면서 모두 4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23명 추가되었고요. 국내 확진자가 총 5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의심 증상자 역시 6,039명이 검사 중으로 어제보다 2명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해당 어느 장소라든지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시간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요. 예. 특히 음식을 먹었으면 자기가 어디서 음식을 먹었나 커피를 먹었나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걸어다닌 그 동선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앉아서 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스쳐 지나갔다. 이분이 만지지 않았거나 기침 안 했으면 안 걸리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 시간을 똑바로 알려줘서 거기 있던 분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해당 그 업소라든지 네. 거기도 이제 방역을 마쳤다라는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그 음식점은 어쨌든 방역을 했으니까 다시 뭐 가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네. 세정제 얘기할 때, 알코올 세정제 얘기할 때, 그 60% 이상이면 바이러스는 바로 죽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했다 한 경우에는 거기다 가서 이제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있잖아요. 네. 있던 분들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 다시 거기 와서 근무를 하다가 증상이 생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은 자격리하고 만약 거기 갔다 음식점을 열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와서 종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알바생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알바생들이 다 바꿔야죠.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 나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신 분이 다시금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체크할 때 두 가지 체크해 지금 하는 거가 우리 여기 침이나 이런 걸로 네. 하는 거하고 하나 혈청 검사를 하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뚝 떨어지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요만큼 남아 있어. 네. 근데 이분이 집에 갔는데 좀 몸이 안 좋았어. 이게 조금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많지는 않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자기 몸속에서 얘에 대한 그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 생겼으면 한 번 더 자기가 와서 조심하고 치료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분이라도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몸이 가능이 있는 좀 거죠? 떨어지죠. 아, 바이러스 수가 작기 때문에. 음. 이게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세균이 여기 들어왔어요. 네. 여기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자라면서 얘가 팍 터져나가요. 이 폭발적으로 확 증가될 때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확진자 받았는데 병 다 생기는 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밀접 접촉했는데 다 감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사람만 감염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감염력이 모든 사람이 다 된다 그러면 이건 대재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진단 키트는 그럼 어떤 식으로 뭐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단 키트를 이제 우리가 예. PC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랑 일치되는 네. 그런 그 이성의 그러니까 그 DNA 같은 걸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맞췄더니 이 DNA가 얘랑 90% 이상 맞는다면은 바로 그걸로 확진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그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신천지 교인의 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수술을 받은 이후에야 본인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다 이런 사실 털어놨거든요. 병동은 일단 폐쇄가 된 상태고
혈액을 통한 감염이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간을 이식받은 어머니가 어떻게 확진이 됐는지 이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한 지금 뭐 간을 그때 며칠 하면서 하여튼 네. 일단 우리가 잠복 기간이 14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게 왜 옮을 수가 있냐면요. 혈액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이분 이제 간 이식하려면 마취하잖아요. 그럼 마취하면은 이 따님한테도 뭘 하냐면 기도에다 여기다 관을 꼽아요. 네. 네, 관을 꼽아서 여기다 산소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기도에 관을 꼽을 때 그 순간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가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재채기를 하든 꽂으니까 자기 여기 힘 네. 아프니까 우리가 그렇죠. 기관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 살에 들 때 막 꽉꽉 하나가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그런 에어로졸이 나와서 그것이 어머니한테 가거나 의료진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때 한 군데서 의료진이 14명이 한 번 감염돼 있었잖아요. 그때가 똑같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염되고 혈액으로 감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암만 해도 되면은 그걸로 감염되지 않을까 해서 한 14일 정도는 이분들 그 어머니하고 그걸 같이 수술실에 들어갔던 의료진들하고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보고 또 전국 상황을 정리를 해봤었는데 밤사이 123명이 추가가 됐고 확진자가 총 55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었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환자가 이제 확진자가 늘면은 네.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중에 나이도 많은 사람, 그다음에 기관지 안 좋은 사람, 면역 들린 사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급증할 거예요. 1주에서 2주 사이는. 왜? 그 신천지 교회에서 다녀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 번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2주까지가 굉장히 고비이기 때문에 그때 바짝 조여서 방역을 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지로 나와도 자기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더 이상 전국으로 퍼지는 것 같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걸 못 막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염병까지 다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음지에 있는 환자를 양지로 끌어내서 네. 자기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밀폐된 방에서 모이는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확진자 123명 가운데 무려 75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폐쇄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교회들은 아무래도 당분간 예배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좀 수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제가 봐도 저도 이제 성당 다니는데 오늘 네. 저기 성당은 안 들어가고 앞에서 그냥 미사만 기도만 하고 왔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이게 암만 해도 의자가 있고 앞에 떨어져 앉는다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재채기를 딱 하거나 기침하면 거기 한 10명이 다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런 건 하나님도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당분간은 하여튼 모든 집회를 갖다 안 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왜? 거기에도 한 사람이 있으면 이 한 사람이 10명, 20명 옮길 수가 있고 집단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소모임수는 돼. 소모임수록 장소가 좋은 데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당분간 한 달 정도는 네. 모임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처럼 종교 행사라든지 소규모 단체 모임 같은 거는 당분간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안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요. 예. 혹시 몰라도 그동안에 이제 그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확진되는 걸 갖다가 확산되는 걸 갖다가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그렇군요. 미국과 대만이 또 한국 여행 경보를 1단계 상향 조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고 또 이스라엘 같이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도 생겼거든요.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물론 이제 의료 수준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감염병 위기 수준을 심각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심각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여태까지 그냥 굉장히 대처를 잘 했는데 요번에가 문제가 된 거죠. 대구에서 일어난 게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대처를 잘하면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맞을 때 100명이 있으면은 90명만 맞아도 10명이 안 걸립니다. 왜?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확산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료는 어차피 이번에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게 방역하고 확산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음지에 있는 환자를 양지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